안녕하세요. 미주첸TV의 C퍼스입니다. 오늘도 어제의 상승장이 유지되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하였는데 오늘은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봐보겠습니다. 영상에는 오늘의 주요 지수, 주요 소식, 섹터별 움직임, 주요 기업 소식, 기업 실적 발표 일정, 배당 낙일 일정, 내일의 주요 일정, 그리고 금주의 주요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일매일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 등에 부담없이 영상을 즐겨주시며 그 경제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장을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주요 지수들을 훑어보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간 6월 20일 기준 주요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업들을 포함하는 이 S&P 500은 0.51% 상승한 4,246포인트를 기록했고 미국의 우량주 종목들로 구성된 다우지수 또한 0.2% 상승하여 33,94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기술주를 포함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는 0.719% 상승한 14,253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이 소형 지수를 포함하는 러셀 지수 또한 0.43%나 상승하는 등 전체적인 미국장은 어제 큰 상승을 하고도 다른 별도의 차익 실현 없이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0.94% 감소한 배럴당 72.97불을 기록하였는데 이제 어제 있었던 이란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급등한 유가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고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은 이제 0.19% 소폭 상승한 1133.58원을 이제 기록했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이 달러 인덱스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금리와 통화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달러 인덱스는 미국 국채 금리가 1.4%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90일선으로 하향 안정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매일매일 다루었으면 하는 지수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 코멘트 남겨주세요. 이러다가 빅맥 지수까지 올라오는 건 아니겠죠? 자, 농담이었고요.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지 오늘의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은 하원의 이제 증언으로 나섰는데 여기서 이번에 증언에 나오면서 최근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적고 고용 시장은 회복되며 선제적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며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걱정을 다시 한번 가라앉혀주는 모습입니다. 이 파월 의장님에 따르면 현재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은 중고차와 트럭, 비행기표, 호텔 등 경제 재개방에 의한 일시적인 큰 상승이며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금리 인상에는 인내심을 가질 거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죠. 네, 여전히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다시 한번 마음을 놓고 이제 기술주 위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에요. 파월 의장님 말고도 윌리엄스 총재님도 최근 경제가 이제 매우 좋아졌지만 아직 긴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분에 따르면 올해 2%대 인플레이션으로 복귀할 전망으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월가에서는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인 주당 순수익이죠. 이제 EPS가 1년 전보다 6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미국 경제가 올 상반기 빠르고 강하게 성장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높은 성장 예상치 또한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신규 투자처를 찾으실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 이제 기업 분석 영상으로 몇몇 금융주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네, 기대해주세요. 앞서 유가의 상승세는 다소 진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오펙이 8월부터 감산을 추가로 완화할 논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펙은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유가의 증산을 고려하고 있으니 당연히 유가는 진정되겠죠. 하지만 이 또한 예정일 뿐이고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이 선출되어 중동 정세는 여전히 미지수로 유가는 당분간 계속 혼란 속에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바클레이즈는 현재 가치주와 이제 경기순환주의 상승세가 끝나 보인다며 다시 기술주로 자금이 몰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요. 그동안 경기가 불안하여 가치주로 몰렸던 관심이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성장주로 로테이션이 돌 거라고 하는데 특히 전자상거래, 디지털 광고, 재택근무 기술, 그리고 클라우딩 인프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팡이죠. 팡을 추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3개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미국에서는 백신이 넘쳐나고 제발 맞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국민들 대다수가 맞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들은 백신을 맞으면 이제 750불을 준다고도 하고,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놀이공원 업체이죠, 식스플래그의 표를 공짜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변형된 이 델타 변이에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장중 3만 불이 붕괴되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등 패닉이 왔는데 2시간 만에 급 반등을 해주며 다시 3만 4천 불 이상으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은 3만 불 이하로 떨어진다와 연말까지 13만 불이 간다 등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리는 모습이에요. 정말 무서운 시장이죠. 다음은 미국 집값인데요. 한국에서 보면 이제 우스울 수 있겠지만 미국에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5월 기준 미국 집값이 1년 전 대비 23.6%나 상승을 하며 주택 중위 가격이 35만 불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승은 이제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이런 미국 집값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히는데요. 신규 공급 주택이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유동성은 풍부한데 주택 매물이 적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금리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제 집값이 크게 오르는 이유도 있는데 이게 언제 잡힐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미국의 구축함이 또다시 대만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올 1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6번을 통과했다고 해요. 이제는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행사처럼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인사하러 가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해군과 공군 모두를 동원해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신경전이 계속해지고 있는데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냥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어요. 중국도 아직까지는 뭐 억울하지만 뭐 이성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뭐 한번 실수하면 깨갱이거든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뉴스 등의 이유로 주식시장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이어나갔는데 섹터별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상 자제 발언으로 기술주가 이렇게 크게 상승해 주었는데 0.85%나 증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에너지주가 뒤를 이었는데 뭐 기술주가 오른 이유는 알겠지만 여기 뭐 소비재와 뭐 커뮤니케이션주가 이제 크게 오른 이유는 왜일까요? 뭐 뒷장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것은 S&P 500 맵인데 기술주는 이 대장주인 마소, 애플의 이렇게 상승이 이제 있었고,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아마존과 그러니까 이 섹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각각 1.49%와 2%로 크게 상승해주며 이 섹터 전체를 하드캐리해준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는 보시면 이 모든 섹터들이 다 초록초록했는데 오늘은 이 특정 섹터들을 빼고는 약간 불그스름한 섹터들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좀 시장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요 기업들 소식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더 유명해진 이 모더나는 6.3% 상승해 줬는데 영국의 한 자산 운용사가 모더나는 넥스트 테슬라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모더나가 세포 프로그래밍으로 넓게 응용 가능한 의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장이 무궁무진하다는 전망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1% 상승하였는데 오늘 장중 첫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하며 애플 다음으로 2조 달러를 찍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진행한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대 이제 매출을 갱신하며 1.49% 큰 상승을 해주었어요. 이렇게까지 뭐 매출이 크게 증가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제 잠깐 빠지는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냥 크게 올랐죠 다시. 또 수소에너지로 유명한 플러그파워는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며 최근에 있던 텍사스 한파로 실적은 크게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특히 또 이제 아마존과의 협력도 제시하며 이제 14%가량 증가해주는 이제 모습입니다. 구글은 유럽연합이 구글 광고 산업의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며 장 초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기술주들이 조금씩 오르는 분위기에 합승하여 슬며시 다시 양전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레이먼드 제임스가 경기 회복과 함께 데이터 센터 수요 회복의 이유를 들며 목표가를 900불로 상향하는 등 바로 이렇게 2.49% 상승해 주었습니다. 또 월벳의 대표 민 주식인 게임스탑은 10억 불의 신규 자금 조달 성공 소식을 전달하며 이렇게 10% 상승을 해주었어요. 네, 금주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 어제와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6월 24일 나이키와 이렇게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네요.
또 다른 월벳 레딧의 밈 주식인 이 라이데이드와 블랙베리도 24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5일에는 금요일에는 중고차 거래 회사인 카맥스와 HR 아웃소싱 업체인 페이첵스가 예정 중에 있고요. 다음은 금주 배당 락일이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배당을 주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부르는데, 이 배당 락일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배당 락일 하루 전에 주식을 사고 배당 락일 다음날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배당 플레이를 제외하고도 배당 소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계속해서 만들게요. 네. 목차는 기업명, 티커, 배당률, 배당 락일, 배당 지급일, 그리고 현재 주가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주에 해당하는 기업은 H&R 블락, 보다폰, 메가피, 발리, 페덱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네요. 참고로 이 발리는 브라질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광 기업으로 최근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를 때 이제 주식도 같이 크게 올라준 모습인데요. 주식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률이 아직도 8.9%나 되네요. 좀 이것과 비교되게 지인은 0.3%라는 이제 있는 듯 없는 듯한 배당을 주는 모습이고요. 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일의 주요 일정입니다. 중요하죠. 시간은 미국 동부 기준이고요. 오전 8시 30분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상수지 지수는 해당 기간에 수출 수입된 상품 서비스들의 총계 차이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로 거래되므로 이 데이터에 의해 또 달러 가치에 또한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경상수지의 실제 수치가 예상 수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달러의 가치 및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를 마이너스 2천억 불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마이너스 1880억 불보다도 더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죠, 미국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9시 45분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조업 부분에서 구매 관리자들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데요. 이 수치가 50이 넘을 경우에는 경기 확장을 예상하고 50이 아래로 되면은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실적의 선행 지표로 사용되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 있어요. 참고로 현재 시장은 61.5라는 높은 수치를 예상하며 계속해서 경기 확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10시에는 오늘 있었던 기존 주택 판매에 이어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수치를 발표하는데, 5월달에 미국에서 이제 판매된 신규 단독 주택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전체적인 산업과 건설업의 지표를 함께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10시 30분에는 원유 재고 수치를 발표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상업용 원유의 변화를 배럴 단위로 보여줍니다. 네, 근데 이 원유 재고 수치는 석유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지표예요. 최근 들어 미국의 원유 재고 수치는 매주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주에 남은 주요 일정들을 다시 한번 보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에는 목요일에는 정말 중요한 지표이죠. 뭐 다 중요해 보여요, 그쵸? 중요한데, 미국의 1분기 GDP와 GDP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발표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주가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목요일이기도 하고요. 25일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소비로 버티고 있는 미국에게 이 물가지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처음 시작하는 컨텐츠이다 보니 아직 어수선하고 부족한 점도 많아 보이는데, 더 좋은 컨텐츠로 오래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매일매일 출퇴근길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피드백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